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 단원 이제 마지막 단원이지 부등식 파트에 대해서 배울 텐데, 자, 부등식 파트는 사실 1차 부등식은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웠고 앞에서 늘상 했던 거라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뭐 당연히 우리가 여기서 즉 A와 B 혹은 B와 C의 크기가 이미 정해져 있대. 자, 그러면 당연한 거 아니야? A가 제일 크니까 C보다 큰 거지. 더하든 빼든 곱하든 나누든 다 일정한데 뭐만 조심하면 돼? 혹시나 음수, 즉 음수로 곱하거나 나눌 때는 우리가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그것만 기억해 주면 되지. 그것만 조심하면 돼. 자, 그럼 1차 부등식에 대해서 이제 쭉 이제 그냥 방정식처럼 풀면 되거든. 자, 근데 가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조금 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물어볼 텐데, 그냥 일반적으로 숫자로 한번 예를 들어 줄게. 2x,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봐봐. ax가 b보다 예를 들어 크대. 자, 그러면 이 방정식, 이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쌤, a를 넘겨줘야 되잖아요. 라고 말을 하잖아. 그러면, 자, 그냥 이렇게 바꿔버리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방정식은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부등식 같은 경우는 혹시나 a가 음수면 어떡하지? 혹은 0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자꾸 해줘야 돼. 자, 그럼 우리 쪼개서 하자. 지금 이 최고차항 계수가 뭔지는 모르니까 첫 번째 A가 양수라고 쳐볼게. 양수면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냥 그대로 넘겨주면 돼. 이렇게 되겠지. 그럼 두 번째, 그럼 A가 0일 수도 있잖아. 자, 우리 0은 못 넘어가지. 0으로 나눌 수는 없잖아, 수학적인 상식에서. 자, 그러면 0을 한번 넣어봐봐. 0을 넣었더니 식이 이렇게 바뀌지. 그지? B라는 놈이 이렇게 하자. 이렇게. 만약에 B가 진짜로 0보다 작다면 어때? B 이놈이 진짜로 0보다 작다면, 나 사실 B가 0보다 작아. 그럼 어때? X에 뭔 짓을 해도 무조건 성립하지. 예를 들어서 X에 1, 마이너스 1, 100, 마이너스 3, 500, 0, 아무거나 넣더라도 0보다 B가 작대. 근데 맞는 말이잖아. 그치? 즉, 어때? 해가 무수히 많다고. 아무거나 넣어도 괜찮으니까. 됐지? 자, 근데 B가 말하는 거야. 나 사실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그럼 이제 어때? X에 내가 답이 되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하더라도 어때? 무조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절대로 근이 없게 되겠지. 그러니까 해는 없다라고 답. 그래서 이 말이 이렇게 나온 거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럼 A가 0보다 만약 작다면, 자, 작다면 넘어가는 건 똑같아. 대신에 뭐만 조심?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것만 조심해주면 돼. 그래서 얘랑 얘 차이가 이런 데서 생기는 거지. 알겠지? 항상 문제는 뭐 조심해야 돼? 이 A가 안 알려준다고.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따로 공지를 해주는 게 아니야. A가 최고차항 계수가 0보다 작아요, 커요 소리를 안 해준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직접 이렇게 쪼개야 된다는 말이지. 알겠지? 이거 조심해야 돼. 자, 그럼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한번 볼게. 자, 우리가 방정식 푸는 대로 똑같이 일단 풀어보자. 넘길 거고, 그 다음에 x 없는 애들은 절로 보낼 거야.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쪽, 즉 오른쪽으로 벌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자, 근데 얘랑 얘랑 어때? 닮았지? 그러면 이렇게 바꿔버리자. 괜찮지? 자, 근데 여기서 조심. 쌤, 이거 약분되니까 x가 이거 아니라고. 함부로 그러지 말라고. 어떻게? 이 앞에, x 앞에 붙어있는 이 알맹이가 어떻게 쪼개야 된다 했지? A-1이 0보다 큰지, 혹은 0인지, 혹은 0보다 작은지. 그러면 0보다 크다면 그냥 나눠도 돼. 이렇게. 만약 0이라면 실제로 넣어봤더니 얘가 0이라 소리는 얘도 0이지. 그럼 0이 0보다 작대. 말이 모순. 안 되지. 따라서 얘는 안 된다고. A가 1이 돼서는 안 돼. 왜? 말이 안 되니까. 됐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즉 앞에 있는 알맹이가 0보다 작다면 어떻게? 부등호 방향 뒤집혀라 이 소리지.
아시겠죠? 이렇게 쪼개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간단한 거 한번 볼게. 오케이. 양수에다가 어떻게 했어? 그냥 뒤집었어. 그럼 어떻게 한 거야? 뭐 일단 기본적으로 뒤집었다 만으로 바뀌진 않지. 왜냐면 우리가 항상 부등호방이 바뀐다라는 기준은 음수일 때만 신경 쓰라 그랬잖아. 그지? 혹시나 헷갈린다면 숫자 아무거나 넣어봐. 이게 제일 간단해. 이제 물론 증명하고 제대로 파악하는 거 중요한데 시험 문제 풀 때는 이왕이면 숫자 넣는 게 제일 빠르고 정확해. 아무거나 넣어봐. 어때? 2분의 1분의 1이 큰 거 맞지? 체크.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은 여기서 이제 정석은 얘를 어떻게 하면 이 꼴로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거든. 자, 어떻게 하면 돼? A, B로 똑같이 나누는 거야. A도 양수라 그랬고 B도 양수라 그랬으니까 둘 다 양수겠지. 두 개 곱한 것도 양수잖아. 그럼 얘는 약분하면 이렇게 될 거고 얘는 뒤에 거는 약분하면 이렇게 되겠네. 어때? 여전히 A분의 1이 큰 거 맞지? 그래서 기억이 옳습니다. 정석은 이건데 우리 시험 문제 풀 때는 빠르게 풀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면 이 꼴로 만들 수 있을까? 일단 A랑 B 앞에 뭐가 붙어 있어? 항상 가까운 놈부터 먼저 신경 쓰면 돼. 마이너스 1을 곱했군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양변에 똑같이 곱하면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뒤집힌다. 거기다가 C라는 놈을 더했지. 자, 우리가 더할 때는 플러스를 더하든 마이너스를 더하든 상관없어. 즉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만 부등호방향이 바뀌는 거다 보니까 그냥 더할 때는 방향 바뀌지 않아. 니은 정답이 되겠네. 됐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봅시다. 얘는 지금 딱 보니까 C를 한 번 나눴나? 두 번 나눴지. 즉 C 제곱을 나눴다 소리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나눌 때 부등호방이 바뀌거나 안 바뀌거나 조심할 거는 뭐야? 마이너스일 때지. 근데 C 제곱은 실수라며. 그럼 실수는 제곱해서 절대로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지. 무조건 플러스잖아. 그지? 따라서 나눴다 소리는 양수를 나눴다 소리니까요. 부등호방이 바뀌지 않습니다. 원래대로 돼야 돼. 그래서 D가 틀린 거네. 이렇게 판단하면 돼. 자, 2번으로 바로 갑시다. 오케이. 그냥 문제네. 열심히 한번 풀어볼게, 그냥. 자, X는 X끼리 넘겨. 그 다음에 이 놈은 절로 가. 자, 그럼 여기서 나눕시다. 통째로 넘어갑시다.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물론 있어. 일단은 그대로 나눠볼게. 자, 얘가 딱 봐도 합차지. 2-A, 2 플러스 A.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 자, 나눴는데 혹시 이 나눠지는 놈이 어때? 음수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문제 답 봐봐. 어때? 쌤,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지금 이 부등방향이 바뀌었다는 소리는 내가 이 넘긴 이 놈이 뭐라 소리야? 얘가 음수라는 소리겠지. 그래야지 뒤집힐 거 아니야. 오케이? 됐네. 갑시다. 자, 얘가 음수래. 그러면 찾자. 우리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사이에 있다. 그럼 얘를 조금 바꿀 수 있을까? 우리가 이거 어차피 2차 부등식 할 때 할 건데 이거 함수로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거 이렇게 생겼지. 어차피 뒤에 가서 할 거야. 근데 0보다 작은 부분이래. 여기 말하는 거잖아. 그럼 x값 뭐라고 할래? 마이너스 2랑 2 사이요라고 답할 거지? 그지? 얘도 똑같네. 그래서 보통 쉽게 그래프적으로 해석하면 제일 좋고, 자, 0보다 작지, 약하지, 약한 놈은 어디 사이에 껴 있어야 되지. 그래서 근 사이에 껴 있습니다. 라고 해석하고, 어차피 2차 함수 할 때 다시 할 거야. 그 다음에, 그럼 거꾸로 쌤, 이렇게는요? 얘가 0보다 크대.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자, 크지, 세지, 센 놈은, 진짜 센 놈은 뭐라 그래? 강한 놈한테 강하고, 약한 놈한테 약하다. 그게 우리가 진짜로 광자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x는 큰 것보다 더 커. 그리고 x는 작은 놈보다 더 작아. 이렇게 바로 풀어버리자는 소리지. 됐죠? 자, 어쨌든 나눴네.
됐지? 대신에 얘는 음수가 될 거지. 그러니까 뒤집히겠지. 그럼 남아있는 놈 얘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1이 돼야겠네. 따라서 방정식 풀면 되겠지? 양변에 곱해주면 따라서 a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답해주면 되겠다. 괜찮죠? 그렇게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넘어가서요. 여기서는 딱히 풀 거는 없을 것 같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 항상 이런 것만 조심했으면 좋겠어. 항상 나눠주는 이 앞에 거를 나중에 결국엔 넘길 건데 얘가 혹시나 음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조심하라고. 그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 단원 바로 넘어갑시다. 연립 1차 부등식. 우리가 방금 배웠던 게 그냥 1차 부등식에 대해서 배웠거든. 지금은 연립. 우리가 연립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그냥 연립 방정식이라고 한다면 그냥 x 플러스 y가 3이래. 그 다음 x 플러스 2y가 뭐 1이래. 그러면 우리가 두 식을 공통으로 만족시키는 x, y 값을 구하는 게 연립 방정식이잖아. 그럼 연립 1차 부등식은 무슨 소리야? 두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 y 값을 범위를 구하고 싶다 이 말이거든. 됐죠? 자, 그러면 간단해. 예를 들어 내가 열심히 풀었더니 1번 답이 이렇게 나왔어. 그리고 밑에 열심히 풀었더니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x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는 게 연립 1차 부등식이거든. 자, 그러면 우리 그릴 때 조금 귀찮을 수 있는데 시험 때도 제발 꼭 그림을 그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그림을 그림으로써 실수도 현저하게 줄고 문제풀이의 그 통찰력이 길러진다고. 그러니까 어줍지 않게 지금 특히나 개념원리 기본서에는 문제가 쉽거든. 이거 그림 안 그리고 대충 눈대중으로 풀어도 풀려. 근데 지금 우리가 개념원리를 문제가 쉬운 문제라서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문제풀이나 아니면 그런 습관들, 좋은 습관들을 들이고자 하는 목적도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거 풀 때 알아도 첫 번째 1보다 크거나 같네. 표시. 그 다음에 3보다 작네. 표시. 그럼 겹치는 부분이 얼마야? 여기가 겹치네. 따라서 최종적인 답은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 이런 습관을 들이란 말이지. 알겠지? 귀찮아도 실제로 2차 함수 앞부분 누군가는 강의를 듣고 2차 함수 그래프를 엄청나게 그려봤을 거야. 그랬던 애들은 이 뒤에 파트 나오면 나올수록 자꾸 문제가 쉬워질 거고. 알겠지? 뭐 대단히 쉽게 말해서 1등급이나 2등급이나 특히나 요즘같이 5등급제로 바뀐 상황에서는 대단한 애들이 1등급이 되는 게 아니라고. 되게 사소한 습관들, 그 다음에 조금의 성실성, 이런 것 때문에 등급이 1등급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일단 당장에 1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은 시키는 거 플러스 스스로의 약속을 조금 이제 안 깨도록 조금 그렇게 공부를 접근했으면 좋겠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문제 숫자로 한번 볼게. 자, 그냥 풀어. 방정식 풀듯이.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대. 밑에 거는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대. 표시. 마이너스 3보다 크고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요. 따라서 겹치는 부분은 답이 이렇게 되겠다. 간단하죠? 몇 초 안 걸리니까 꼭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꼴은 특별한 꼴 아니야. 그냥 문제에서 그냥 덜 친절할 뿐이야. 아까 우리 보통 문제들은 친절하게 이렇게 구분해 줬잖아. 지금은 응 네가 해 라는 거야. 그냥 그거밖에 없어. 그러면 1번 그 다음에 2번 이거밖에 없어. 이렇게 네가 학생들이 직접 쪼개면 1번 문제, 아까 풀었던 문제랑 똑같아졌지? 그래, 할 거 아니라고. 됐죠?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리고 해가 특수한 연립 부등식이라고 적혀 있는데 하나도 안 특수해. 봐봐. 자, 이거 겹치는 부분이 없지? 그럼 근이 없는 거지. 이게 뭐가 특수해? 그치? 그 다음에 난 1보다 크대. 난 1보다 작대. 그럼 겹치는 부분이 어디야? 1밖에 안 겹치지? 그러면 그때 답은
부등식 문제지만 답이 이렇게 등호가 나올 수도 있는 거지. x가 1이다. 1에서만 겹치니까. 됐지? 이게 끝이야. 자, 근데 조금 헷갈려 하는 게, 자, 이 케이스가 겹칠까요? 안 겹칠까요? 난 1보다 크대. 근데 나는 1보다 작대. 아까 크다는 말 조금 디테일하게 1보다 크거나 같대. 근데 빨간색은 1보다 작대. 자, 이러면 맞나 안 맞나? 이거 안 만나는 겁니다. 비유를 들자면, 자, 너희들이 상가에 갔단 말이지. 야, 나는 1층에 서 있고 너희들이 2층에 서 있어. 자, 어때? 같은 위치 같지? 위에서 보면? 근데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지. 이런 거랑 똑같아. 한 놈이라도 비어 있으면 두 개 동시에 만나지 않는다 소리야. 알겠지? 만나려면 둘 다 색칠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문제 갈게. 아, 가기 싫다. 왜? 단순 계산 문제라 그래. 그치? 자, 그러면 1번은 혼자 사시고 2번 복잡한 것만 한번 볼게. 딱 봐도 위에 거는 어때? 10을 곱해서 소수점을 없애주세요 라는 소리니까 10 곱하자. 그럼 전개하시면요, 3x 플러스 10이니까 넘어가면, 자, 첫 번째 거 이렇게 정리가 됐고, 두 번째 거 분수 없애세요 라는 소리니까 양변을 얼마 곱할래? 딱 봐도 12 곱하면 되겠지? 자, 조금 디테일하게 적을게. 첫 거는 4의 x-7, 뒤에 거는 3의 2x-5, 그 다음에 12, 여기도 오른쪽에도 곱해야 돼. 자, 그 다음 쭉 4x-28 마이너스 6x 플러스 15, 이렇게. 그럼 x는 x끼리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숫자는 숫자끼리 마이너스 13이 절로 넘어가면 플러스 13 되겠지. 그리고 플러스 13 계산하면 1. 따라서 x는, 자, 마이너스 넘겼으니까 부도 방향 바뀌어야지. 종합할게. 따라서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 나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왔어. 1번식에서. 2번식에서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라고 나왔어. 자, 겹치는 부분 어디야? 여기가 겹치지. 따라서 최종적인 답은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가 답이 되겠네. 되지? 단순히 식만 복잡할 뿐 우리가 풀었던 거 똑같은 거지. 넘어갈게요. 할까? 안 할 거야. 왜? 1번씩 쪼개시고요. 2번씩 쪼개세요. 1번씩 쪼개시고요. 2번씩 쪼개세요. 하면 아까 문제랑 똑같은 거라고. 당연하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그게 정상입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밑에 확인 체크에는 조금 조심해야 될 거. 자, 그냥 막 그냥 풀면 안 돼. 똑같은 문제 같아. 근데 뭐래? 정수 x의 개수라 그랬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푼 다음에 세야 돼. 뭐 예를 들어서 답이 1보다 크거나 같고 뭐 4분의 10보다 뭐 작다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럼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는 몇 개야? 1 하나. 그럼 얘가 대충 2.5니까 여기 이제 2 들어가지. 그래서 답 2개. 이런 식으로 답 적어줘야 돼. 그렇죠? 뭐 이거에 지금 답은 아니야? 그냥 내가 예시를 든 거지. 그러니까 정수의 개수는 항상 뭐 포함되고 안 포함되고 잘 기억하고. 자, 바로 넘어갑시다. 특수한 거 하나도 아니라 그랬지. 그지? 왜냐면, 자, 이거는 그냥 해설보면 설명할게. 왜냐면 너무 간단해서 그래. 아니다. 자, 갑시다. x는 4보다 작대. 이거 푸니까 x는 4보다 크거나 같대. 저 그러면 한 놈은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고 한 놈은 4보다 작다고 했어. 그럼 겹치는 부분이 어디야? 정확하게 한 점, 즉 4라는 점밖에 없지. 그럼 답 얼마? 4가 되는 거고 2번은 열심히 푸시면 안 만난대. 안 만날 수 있지. 그러면 해가 없다라고 적어주면 되겠네. 하나도 안 특수하지. 그러니까 특수하다고 해서 되게 괜히 쫄거나 그러지 말라는 소리야. 그냥 열심히 노가다해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6번부터가 조금의 이제 문제다운 문제인데 항상 대원칙 내가 풀 수 있는 데까지는 일단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고민을 해. 왜냐면 자, 첫 번째 거 이거는 고민의 영역이 아니잖아. 그치? 계산해. x는
끝났지? 그 다음 이것도 일단 계산해. A가 거리더라도 18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 그럼 계산하면 4x는 12 플러스 A. 그럼 이거 넘어가면 이렇게 되지. 됐지? 자, 그러면 그림을 그리시면 첫 번째 x란 놈은 3보다 크거나 같대. 근데 얘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답이 이렇게 나왔다 소리니까 얘가 이쪽에 있어야겠지. 그리고 이거 비어 있겠네. 이놈의 답이 이거라며. 그럼 딱 봐도 b가 3이네요. 4분의 12 플러스 a가 4분의 15겠네요. 그러면 b는 3이고 a도 3이겠네. 이런 식으로. 알겠지? 간단하게 그렇게 해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특별하게 뭐 다른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아까 문제에서 그냥 단순히 숫자만 바뀐 수준의 문제니까 풀어보세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스르륵. 자, 그럼 7번 볼게. 아, 얘는 해를 갖지 않아야 된대. 쉽게 말하면 안 만나야 된다는 소리잖아. 자, 일단은 그 정도 파악한 다음에 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정리정돈부터 할게. 2x 4. 아,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정리하면 x는 2a-4보다 작다. 자, 근데 얘가 안 만나야 되니까 그림 그려볼게. 첫 번째, 2보다 크거나 같대. 그 다음에 얘보다 작아야 되니까 안 만나려면 이렇게 작아지면 되겠지. 그럼 안 만날 거 아니야? 알겠지? 자, 여기서 말한다. 투 스텝으로 풀 거야. 첫 번째, 그림을 통해서 부등호의 방향을 정할 거야. 지금 딱 그림에서 당연히 얘가 얘보다 작지. 그 다음 두 번째는 등호 체크를 할 거야. 즉 쉽게 말해서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두 번째 단계에서 판단해 주라는 소리야. 됐지? 자, 근데 지금 우리의 목적은 해를 갖지 않아야 된대. 즉 안 만나야 된다고. 자, 그럼 내가 아까 뭐라 했어? 등호가 붙는다는 소리는 이 두 개가 완전히 이렇게 쏙 포개진다는 소리지. 그치? 근데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이거 안 만난다는 거라 그랬잖아. 한 놈은 1층, 한 놈은 2층이니까 지금 안 만나는 상황이지? 그럼 어때? 이렇게 똑같아지더라도 해를 갖지 않겠지. 오케이. 등호 넣어도 괜찮네. 따라서 최종적인 답은 2a-4가 2보다 작고 그리고 등호도 포함돼도 괜찮아. 이렇게 해서 이 범위 구해주면 되겠네. 따라서 2a는 6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는 3보다 작거나 같다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네. 괜찮지? 자, 여기다 조금 더 살을 더 붙인다면 8번 유형. 얘는 그래 만족시키긴 하는데 어떤 해? 그냥 해가 있어야 된다가 아니고 정수해가 딱 한 개래. 한 개가 한 개뿐 한 개만 있어야 된다 소리야. 자, 그러면 일단은 대충 파악한 다음에 정리하자. 오케이. 첫 번째 답은 x는 3분의 5보다 크다라고 나왔을 거고 뭐가 아닌 것 같아. 3x는? 그렇지. 그럴 리가 없지. 그럼 넘어가면 6 되겠네? 첫 번째는 x는 2보다 크다라는 답이 나왔을 거고요. 두 번째는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왔겠네. 자, 근데 일단 그림을 그려볼게. 내가 확실히 그릴 수 있는 거는 2보다 크다라는 건 확실히 그릴 수 있어. 그 다음에 a보다 작거나 같다도 그릴 수 있긴 한데 여기서 정수가 몇 개만 있어야 돼? 딱 하나만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2는 포함이 안 되지. 그치? 그러면 정수가 어떤 해? 3이 돼야 되는데 그럼 3이 일단 안에 있어야지. 그래야지 해라고 하지. 그지? 근데 한 개뿐이라면 4는 바깥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야지 한 개만 딱 가지지. 자, 아까 말했잖아. 첫 번째 단계 뭐라고? 그림 가지고 방향 판단 끝난다. 그럼 첫 번째 3, 4 사이에 있구나. 그리고 두 번째 등호 체크해 주라 그랬지. 등호. 자, A가 3이 되면 돼, 안 돼? 여기가 딱 3이라고 하더라도 어때? 색칠돼 있지. 3이라는 거 포함이지. 3이 되면 괜찮구나. 자, 근데 A가 만약 4라고 쳐보자. 여기가
4래. 그러면 여기 안에 3도 있을 거고 여기 4도 체크가 되면 근이 2개가 생기잖아. 그럼 안 되지. 여기는 비워둔 채로.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이렇게 해야지 되겠구만. 어떻게 푸는지 알겠지? 2단계야. 그림 가지고 방향 판단, 2번째 등호 판단. 2단계로 꼭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해를 갖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조금이라도 겹치게 만들면 되는구나. 그치? 뭐 그림으로 치면 하나는 이렇게 나오면 최소한 이렇게는 돼야지 겹치는 부분이 생긴다. 이게 곧 해가 된다. 이 소리잖아. 그치? 거기다가 조금 살 더 붙인 문제가 어떤 문제? 정수가 2개가 나와 있는데 그냥 해가 아니고 정수해야.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3보다 크대? 그럼 정수해 2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4랑 5가 안쪽에 들어가면 되겠다. 뭐 A라고 칠게. 여기는 K라고 했으면 자 이거 답은 아니야. 그냥 내가 대충 푸는 거야. 그치? 2개만 되려면 6은 되면 안 되겠다. 부호 판단 끝내고 어떻게? 등호 판단 해줘야 되지. K가 5가 돼버리면 정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안 되네. 비워둔 채로 6이 되면 4, 5 2개 되니까 얘는 이건 괜찮구나. 이렇게 문제 풀라는 소리입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 챕터. 자, 9번. 대망의 소금물인데 보통 이제 요즘 초등학생들은 소금물 문제를 안 배우고 올라온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 책은 개정책인데도 나왔네요. 어려워하지 말고 이거는 지금 왁구를 짠다 그러지. 왁구를 딱 만들어 놓고 틀을 짜놓고 거기다가 숫자만 바꿔서 집어넣는 습관. 그것만 그려주면 되거든. 자, 일단은 문제 자체를 읽어볼게. 8%의 소금물. 8%의 소금물 300g. 자, 그럼 이 안에 소금이 얼마가 들었어? 막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그 식을 막 외웠단 말이지. 무슨 뭐 농도 곱하기 소금물 하면 소금의 양이 나오는데 외우지 마시고 그냥 상식적으로 봐봐. 우리가 음료수에 뭐 오렌지 주스래. 오렌지 1% 함량. 근데 100ml래. 그럼 이 100ml 중에 1%는 뭐라 소리야? 오렌지라 소리잖아. 그러면 너희들이 이거 보고 오렌지 얼마 들었어? 라고 하면 쌤 1이요. 할 거잖아. 상식적으로. 어떻게 구했어? 100ml 중에서 1%면 오케이. 100ml 중에 100분의 1은 오렌지니까 1이요. 이렇게 구한 거지. 이해되지? 그냥 내용물에다가 농도 곱하면 안에 소금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어봅시다. 8% 중에서 300ml 중에서 300g 중에서 8%가 소금일 테니까 2개 곱하면 24g이 소금이겠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섞는데 14%의 소금물을 섞어서 근데 얼마인지는 나 모르겠다. 몇 g인지는 몰라. 그러면 그에 해당하는 소금이 얼마겠어? x 곱하기 100분의 14가 되겠지. 근데 이렇게 섞었더니 당연히 300g에다가 xg 섞었으면 300 더하기 xg, 즉 소금물이 늘어났겠지. 소금도 안에 알맹이도 어때? 그냥 2개를 더했을 뿐이잖아. 그치? 그랬더니 이 농도가 당연히 싱거운 거에다 짠 거를 섞었으면 조금 농도가 높아졌겠지. 근데 그 농도가 어때? 9% 이상, 그 다음에 11% 이하. 이 사이에 소금물이 만들어졌대. 됐지? 자, 그러면 끝났어. 이 그림 자체가 그냥 식이거든. 그럼 여기서 우리 이거 가지고 식 한번 만들어 볼까? 우리가 자, 거꾸로 말하면 이놈, 이 소금이란 놈은 그러니까 소금물 이만큼 중에서 얘만큼이 소금이면 9%래. 근데 이거보다 소금이 조금 더 많다면 어때? 그럼 11%가 되겠지.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소금을 구하면 100분의 9 곱하기 300 플러스 x. 소금이 9%의 소금. 근데 11%의 소금은 곱하기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 사이에 어떤 소금이 있잖아. 근데 이 소금 적어놨지. 그대로 적어. 끝. 이거 문제 풀면 돼. 그냥.
자, 그럼 조금 지저분하니까 양변에 100을 곱할까? 그러면 날라갔고, 날라가면서 여기도 100 곱해야 되니까 2400으로 바뀌고, 얘도 100 날라갔지. 그래, 이거 계산해주면 돼. 그럼 2700 플러스 9x. 자, 이거 우리 이렇게 쪼개는 건 배웠죠? 하나, 그 다음에 2400 플러스 14x, 그 다음에 계산하세요. 3300 플러스 11x. 이거 구해주시면, 연립하시면 x값 나올 겁니다.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그림 그려. 괜히 식으로 막 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딱 해서 농도, 소금, 소금물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면 혹시나 소금물 문제가 나오더라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활용 문제다 보니까 이제 이런 쉽게 말해서 유형들을 우리가 앞에서 필수 예제를 실컷 풀었다 그래서 밑에 활용 문제가 수월하게 풀리진 않는 경우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문제는 내가 한번 간단하게라도 힌트를 조금 줄게. 어떤 정수 x, 그러니까 일단은 이 말 자체를 식으로 그대로 표현만 해주면 돼. 대신에 지금 그냥 쭉 듣지 마시고 혹시나 풀 수 있으면 잠깐 지금 스탑 해놓고 문제 풀고 들어. 못 풀어도 괜찮아. 틀려도 괜찮은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내가 그냥 푸는 거 듣고 그냥 구경하지 말라고. 문제 풀이를. 아시겠죠? 스탑. 자, 듣고 왔으면 어떤 정수 x를 2로 나누어. 그 다음 거기서 7을 빼래. 7을 뺐더니 0보다 크지 않대. 0보다 크지 않으면 작거나 같다는 소리지. 작거나 같다는 소리. 끝. 그 다음에 x에서 3을 빼서 이놈을 2배를 한대. 그랬더니 10보다 크대. 그냥 이거였잖아. 그치? 이 식을 연립하시면 답 나올 겁니다. 415번은 어떤 학생들에게 초콜릿 나눠주는데 한 학생에게 4개씩 나눠주면 10개가 남는데, 아, 학생이 몇 명인지는 나 모르겠는데 한 사람한테 4개씩 나누어주면 초콜릿이 10개가 남는데, 남는다가 우리가 플러스 10이잖아. 나머지니까. 자, 근데 6개씩 나누어주면 2개 이상 남는데 2개보다는 더 남는데, 대신에 6x 6개씩 나눠주면 4개보다는 미만으로 남는데, 이렇게 되겠네. 미만이란 말이 어때? 등호 포함 안 된다 소리지.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하나, 둘 이렇게씩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마지막 거는 A, B를 합하여 뭐 어쨌든 각각 100g을 섭취할 수 있어. 이렇대. 근데 A, B를 합하여 200g을 섭취하고 열량은 300, 단백질은 30 이상 먹고 싶대. 자, 그럼 조심해야 될 거. 얘는 봐봐. 이게 조금의 함정일 수도 있는데 100g 섭취했을 때 이거거든. 알겠지? 그러면 우리가 100g 섭취했을 때 이거면 우리 1g당으로 해야지. 그럼 고쳐놓을게. 1g당이면 얘는 100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1.2, 얘는 3.2, 얘는 0.2, 얘는 0.1 이렇게 바꿔놓고 문제 풀어야 돼. 그래야지 안 헷갈려. 자, 그러면 갑시다. A, B를 합하여 200g이니까 자, 그럼 A를 예를 들어서 Xg 섭취했다고 칠게. 아, 나 A를 30g 먹었어. 그럼 B는 170g 먹겠지. 쉽게 말해서 A를 X만큼 먹었다면 B는 200에서 나머지 X만큼 먹고 나머지만큼을 내가 채워 먹겠다 이 소리야. 됐지? 자, 그러면 A라는 놈을 X를 먹었대. 그러면 열량은 1.2X만큼 A를 통해서 섭취할 수 있을 거고, 그에 비해서 B에서 어때? 200-X만큼 내가 B를 먹을 거거든? 근데 걔는 3.2만큼 열량이 나온대. 이게 얼마? 200 이상은 나오게 먹고 싶다 이 말이지. 오케이? 자, 단백질 가봅시다. 단백질은 나 A를 X만큼 먹을 건데 A는 0.2만큼 단백질이 들어있대. 플러스 내가 B는 200-X만큼 먹을 건데 걔는 0.1만큼 단백질이 들어있대. 근데 이 두 개를 합쳐서 단백질을 30g 이상 먹고 싶어. 그럼 이거 두 개 연립하면 답 나오겠지. 괜찮지? 어렵지 않지? 쭉 전개해서 한번 답 내보세요. 답은 알아서 낼 수 있을 거니까.
자, 마찬가지로 여전히 또 연습 문제가 등장을 했지. 스텝 1은 누구나 쭉 푸시고, 스텝 1에서 한 60, 70% 이상 나온다. 그러면 스텝 2도 쭉 풀어보시고, 어렵지 않을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이 스텝 2라는 게 특별하게 어렵다라기보다는 계산이 조금 복잡해지거나 아니면 이거 봐봐. 얘랑 이런 것처럼 쌤 2차 함수는 저번 시험 범위였던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서 2차 함수 나온 것 같은데요? 이렇게 조금의 앞뒤를 단원 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합시다. 만난대. 응? 만난대. 만난다는 말은 뭐야? 같다는 근이 있다라는 소리지. 근이 있다는 소리가 실근을 가진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 힌트만 주는 거야. 같다고 했을 때 실근이 존재하려면 이쁘게 정리 한번 해볼까? 얘가 실근이 존재한대. 뭐 쓸 거야? 판별식 쓸 거지. 그리고 두 점에서 만난다 아니야. 그냥 만난다니까 두 점에서 만나도 되고 그 다음에 중근, 즉 한 점에서 만나도 괜찮고. 오케이? 그럼 반대로 얘네들은 어떤 사이래? 안 만나는 사이래. 그럼 똑같이 이렇게 풀어서 그때는 D 뭐 쓸 거야? 근이 없다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라고 풀면 되겠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조금 살이 더 붙는 거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했던 거 처음에 스텝별로 문제 푸는 거랑 그 다음에 꼭 그림 그리는 거 이거 꼭 체크해서 제대로 연습해야지 다음 시간에 자꾸 쉬워질 거야. 오케이?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어.